안녕하세요. 갤라호른입니다. 책,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 원리를 가지고 인문학을 통해 트레이딩과 자본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가지고 세상과 트레이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어렸을 적 읽어보셨겠죠. 루이스 캐럴은 이것뿐 아니라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도 썼고요. 이 동화는 영화로도 제작됐지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우연히 거울 속으로 뛰어들어 한바탕 모험을 펼치치는데 거울나라에서 앨리스는 붉은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거울나라의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하지요. 앨리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한참 달리던 앨리스는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주변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리 발걸음이 느린 사람이더라도 웬만큼 달렸으면 그만큼 거리를 이동했을 테고 이동한 곳의 모습이 보일 텐데 말이죠. 앨리스는 그가 발견한 이상한 모습을 붉은 여왕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아까와 똑같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오랫동안 달리고 나면 보통 다른 곳에 도착해요. 이렇게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외치자 여왕이 대답하지요. 정말 느린 나라구나. 여기서는 만약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적어도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앨리스와 붉은 여왕의 대화는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 벤 베일러는 앨리스와 붉은 여왕의 달려기 장면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져 사라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붉은 여왕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영학에서도 붉은 여왕 효과를 학문에 응용하기 시작했지요. 1등을 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정상에 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지요. 어느 선발 기업이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후발 기업들은 선발주자의 장점과 단점을 학습하고 응용하기 때문에 재빨리 시장에 안착하고 어느 순간에는 선발 기업을 따라잡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변화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경쟁 대상도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건 발전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위기를 강조하는 건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붉은 여왕 효과는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반복되는 위기 타령에 위기에 둔감해지지는 않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정권은 북의 위협을 강조하며 사회가 혼란하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수 있다며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곤 했지요. 그런데 계속 위기감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 그런 위기감에 둔감해지지 않았나요? 선거 때마다 불던 북풍의 짭짤한 재미를 보던 무리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북풍이 위력적이지 않게 됐죠. 기업에서도 늘 위기를 말합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위기에 둔감해지고 정작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슬기롭고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라면 싸이월드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지만 싸이월드가 인기를 끌었을 당시엔 도토리라는 가상화폐가 유명했죠. 도토리를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진짜 도토리를 한 포대 사서 싸이월드 회사에 보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일화도 있었고요. 최초의 SNS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싸이월드가 보여주고 있었냐면 그건 아니었죠. 지금 싸이월드 모습은 어떻나요? 그리고 현재 대표적인 SNS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젠 SNS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한물 같다는 말을 듣는 형편이지요. 아직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위챗이나 틱톡을 즐겨 사용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꼰대들이나 쓴다며 말이지요. 어쨌든 인스타그램, 틱톡, 위챗과 같은 SNS는 새로운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한국 토종 SNS로서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영역이 정보기술 영역인 경우 그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조금만 방심하면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해야 일이 자리를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은 혁신 레이스에서 뒤지면 원조라도 버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늘 위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드 기번의 역작 로마 제국 쇠망사는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기술한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은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보통 한 국가의 역사에 대해 쓴다면 국가의 탄생부터 전성기 시절과 쇠퇴기, 멸망을 순차적으로 쓰고 책 제목도 무슨 흥망사라고 할 텐데 이 책은 제목을 쇠망사라고 했지요. 이 책은 에드워드 기번이 썼는데요. 쇠망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국의 멸망 과정을 기록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물루스의 로마 건국부터 신부 보쌈 기원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카이사르의 활약 같은 영웅담이 잔뜩 있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로마의 모습은 세계화를 향한 각국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였는데 말이죠. 굳이 로마 제국이 이룩한 세계 질서, 팍스 로마나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지필 당시 최전성기를 누리던 대영 제국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가장 번성을 누리던 최전성기 때부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캐럴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와 동화 속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화 속 붉은 여왕이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필된 로마 제국 쇠망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여왕 효과가 트레이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트레이더들이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